기획의 고수는 관점이 다르다. 이제는 책을 읽고 포스팅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요점을 정리하는 형태로 유튜브로 작성하는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기획의 고수는 관점이 다르다. 챗GPT 매뉴얼을 만드신 박경수 작가의 책이라고 하여 바로 구매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기획서를 쓴다든가 제안서를 쓴다든가 했던 과거의 저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은 곧 관점이다. 어떤 주체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 고민은 분석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준다. 관점과 프레임이 없다면 수많은 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느냐, 얼만큼의 고민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 장짜리 기획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객을 이해할 것이고 얼마나 많이 고민할 것인가.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는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일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프레임이 없으면 기획도 없다. 자동차를 보는 관점이 과연 전자제품일까? 움직이는 수단일까? 기획도 어떤 프레임과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기획은 퍼즐이다. 퍼즐처럼 잘 만들어야 되고 퍼즐을 맞출 때 어떤 퍼즐을 어떻게 꿰어 맞춰야 빨리 1000피스짜리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가. 많이 맞춰본 사람이 더 잘 맞추겠죠. 좋은 기획은 구글에 없다. 즉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기획서를 냈는데 네 생각이 뭐야? 그래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그 기획서는 좋은 기획이 아니죠. 자, 기획의 핵심은 빠름보다는 방향이다. 방향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계획이 아니라 기획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관점이 기획을 결정한다. 즉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느냐, 1,000원을 할인 혜택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자기 손실 회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면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쓰면 수수료를 안 낸다고 했을 때 누구나 현금을 쓴다는 거죠. 결국 똑같은 건데 질문은 관점 바꾸기이다. 즉 상황, 문제, 질문, 해답의 스토리 구조를 제시하면서 왜 그럴까? 등대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당근마켓.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네 사람들끼리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거죠.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각기 다른 고객을 지원하는데 작은 실수들의 반복을 없애는 것. 하일리 법칙처럼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작은 징후가 결국은 반복이 돼서 큰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문제와 분석과 가설, 관점을 예측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프레임을 설정하고 분석을 하고 자사 제품을 분석하고 경쟁사 제품을 분석하고 대체제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엮어 의미를 찾는다. 원 메시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메시징을 만들 것인가.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상호적이고 배타적이고 전체적이며 포괄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기획뿐만 아니라 영업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현장에 답이 있다. 실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제품을 어떻게 개선할지 어떤 제품을 출시할지
고객별로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즉 모든 것은 고객에게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한 시장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직관을 굉장히 믿은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폰을 만든 분이긴 하죠.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이 천재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왜? 새로운 상품을 반세기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라인은 뼈대를 만드는 거죠. 유의미하고 논리적이고 명료성이 있어야 한다. 기획서 한 장 한 장이 한 줄 한 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그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상품을 잘 팔리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기획이고 그 기획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CEO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상품을 개발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을 먼저 제시하고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과정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무엇이다. 이런 형태의 기획서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하지만이라고 하는 기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진전된 전화기를 스마트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문제는 이 스마트폰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으며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휴대폰 기기보다 훨씬 똑똑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진일보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아이폰이 바로 그 제품이다. 여기서 하지만이 주는 그 어휘가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 설득을 할 때 하지만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가지 관점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데 그걸 3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트 마크만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3명의 사람이 모여 행동을 하면 그건 군중 심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EBS에서 3의 법칙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고 하여 저 또한 EBS의 3의 법칙이라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렇더군요. 한 사람이 가리킬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고 두 사람이 가리킬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고 세 사람이 가리킬 때는 모두가 다 뭐가 있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하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법칙이 결국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세 가지의 어떤 설득 방법, 제가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가지를 긁어서 설득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질문을 통해 구체화하자. 노벨상을 탄 사람과 안 탄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IQ나 직업윤리가 아니라 누가 더 큰 질문을 던지는가 라는 곳에서 시작됐다라고 피터 드리커가 말했다고 합니다. 도로 시리즈의 질문의 7가지 힘에 적절한 정보 입수를 방해하는 4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질문이고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질문을 하고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이 잘못됐지? 그래서 그 질문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악마의 대변인을 통해서 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얼마를 벌려고 하지? 어떻게 진입할 거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해답을 찾고 그렇게 해답을 찾아야 좋은 기획서를 만든다는 거죠. 기획서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 라인을 잘 만드는 기획자가 정말 똑똑한 기획자고 회사를 살리는 거죠. 배경의 목적, 환경 분석, 기회 발급, 제품 및 서비스 콘텐츠,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서를 작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죠. 말로 하다 보면 듣기도 싫고 도대체 결론도 없이 주절주절 떠들기만 하는데 그것을 이미지화로 표현하는 거, 그걸 시각화라고 하죠. 시각화됐을 때 우리는 이해력도 높고 그 이해력 높은 것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각화는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런 비주얼 스토리를 가지고서 설득을 했을 때 기획서를 작성했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대표이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김 팀장 이 기획서 누가 썼어요? 라고 하는 데서 상실하지 말고 이 책 한번 꼼꼼히 읽고 기획의 고수가 되기를 여러분 한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